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4년생입니다. 44년생이시고 네.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김상훈 원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통화 나눠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 다리가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요. 불편했는데요. 딴 거는 괜찮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힘들고요, 아프고요. 무릎이 네. 아프셔서요? 예, 뒤에 맞아요. 뒤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은 괜찮아요. 이제 네. 걸어 다닐 때는 아프지가 않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 다리가 그래가지고서는 걸을 때는 문제가 없고요. 네. 언덕 올라갈 때 내려갈 그렇죠. 때 이제 불편하고요. 경사진 곳. 맞아요. 네. 네네네네. 그래. 그런 게 그다음에-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것이 한 6개월 넘었어요. 6개월 넘으셨고. 왼쪽이. 반년. 병원에 가서 네. 진료는 보셨고요. 네? 진료는 보셨고요.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요. 네. 근데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오금이 아픈 게 아니라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종아리까지 이제 같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네. 병원에서 네. 뭐라고 그러냐면은 허리 디스크를 인해 가지고 아프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물리치료만 이제 그 허리 디스크 그런 거만 받았었는데 역시 같은 증상이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왼쪽이 아프니까 이제 오른쪽에다만 힘을 주고 다녔더니 오른쪽까지 그런 증상이 그렇게 되죠. 나타났어요. 덩달아 네. 나빠지는 느낌이 그래요. 드시고요. 예, 한 3개월 전서부터. 아, 그러니까 한 2개월 반 됐나? 그래가지고서 오른쪽까지 아파가지고서는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왼쪽이 그날은 그날 따라서 아주 몹시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까지 좀 힘들어가지고서는 맞아요. 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병원에서. 혹시 아버님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은 없던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물 차는 증상은 없고요, 지금 그래요. 현재도. 아버님 이제 그런데 이제 네. 왼쪽에 무릎 주사를 맞았는데 왼쪽은 좋아졌어요, 좀 많이. 네. 그러나 좋아졌어도 아직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땐 조금 아파요, 이제. 그죠. 아니면 아버님, 양반 다리 제가 같은 거 하실 때. 아버님 네. 같이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비슷하게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허리 증상하고 무릎 네. 증상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아버님처럼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픕니다 하는 거는 허리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지금 무릎 증상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데요. 네. 무릎의 구조를 보시면 반월상 연골이라는 연골이 있어요. 네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그 도가니탕 먹으러 가면 도가니가 막 이렇게 막 물렁물렁하게 생긴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반월상 연골,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은 무릎이 굽혔다 펴졌다 하면서 앞뒤로 2, 3mm 또는 많게는 7mm 정도까지 움직여요. 네네. 근데 이 연골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잘 움직여주면서 자세를 잡아주는 그 구조를 잡아주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이 반월상 연골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데 그 퇴행성 변화 중에 가장 큰 특징적인 게 뭐냐 무릎 뒷부분에 있는 반월상 연골 뿌리가 찢어져요. 네. 그래서 오금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네. 저의 경우는 이제 그래가지고선 또 이제 오른쪽이 아파가지고선 그때 이제 병원에 가니까는 그럼 오른쪽은 왜 아프냐 그러니까 오른쪽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니요, 아버님. 그 후에요. 네.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나는 지금 현재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2기, 네. 2기, 3기, 퇴행성 4기가 관절염 있는데 맞아요, 아버님. 네. 아버님 제 생각에는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제 생각에는요. 네. 그동안 아버님 치료받으신 자료나 엑스레이나 또는 MRI나 이런 게 검사가 있으면 아마 MRI 안 찍으신 것 MRI는 같은데. 안 찍었어요. 그죠? 네.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네. 양쪽 무릎에 MRI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왼쪽 무릎이 불편하신 게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반대쪽 무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양쪽이 다 아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은 허리 증상이다, 이런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무릎 MRI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무릎 MRI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허리 증상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게 무릎 증상이니까 먼저 무릎 검사를 받아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아버님 가셔서 무릎 전문으로 보내신 선생님 예약하셔서 무릎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내 무릎 연골이 어떤지 손상이 있는 게 맞는지 허리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 과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것처럼 사실 무릎을 치료하는데 그 통증이 허리 때문인지 무릎 때문인지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버님 그 증상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무릎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지금은 좀 큰 병원, 전문 병원 찾으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무릎 통증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내 무릎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치료법인데요. 네. 여기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골이 많이 손상된 부분들은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나이가 젊어도 인공관절, 나이가 많아도 인공관절 네.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으니까 좀 더 쓰세요. 버티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손상 범위가 아주 크더라도 이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관절 연골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고요. 이미 손상된 반월상 연골도 다른 사람의 동종 이식을 통해서 이식해줘서 다시 재건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술이 아니어도 다시 내 관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도 줄기세포를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연골 재생 효과가 좋아지는데 네.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제대혈 줄기세포. 신생아가 태어나면 탯줄의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모아서 처리를 통해서 연골세포로 분화하도록 조건을 주면 연골세포로 분화될 수 있고 또 분화된 연골세포들이 다시 연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천천히 무릎이 원래대로 재생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연골이 닳아버리면 예전에는 인공관절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노려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개발한 이유는 목적은 젊은 환자들이 연골을 손상됐을 때 스포츠 손상이나 또는 박리성 골련골염처럼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치료 케이스가 쌓이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시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의 대상으로 치료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를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물이 차는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공관절 수술은 너무 싫어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연령이 많으시거나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또는 만성질환이 있어서 긴 시간이나 또는 출혈이 많은 인공관절 수술은 부담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하나 고려해 볼 만한 대체 수술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저희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무릎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다 보면은 안 되는 자세들이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런 경우는 어떤 네. 것 같아요?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쪼그리고 앉을 때나 네. 또는 무릎 뒷부분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책상다리 할 때 쪼그리고 앉을 때 이렇게 통증이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셔서 다른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도 받고 오셨는데요. 시술하기 전에 내시경 사진을 보면은 연골이 부분적으로 많이 벗겨져 있는 이런 네네. 소견이 보이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시고 관절경을 통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시고 2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시경을 하셨는데 네. 연골이 거의 주변 연골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재생이 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벗겨졌던 부분 위주로 이렇게 통통하게 연골이 네. 차오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볼 치료법은 자가 연골세포 치료입니다. 또 이건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이 줄기세포를 주입을 해서 연골세포로 분화를 시키도록 해주고 분화된 연골세포가 연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치료인데 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은 내 몸에 있는 연골에서 세포를 직접 채취해서 그 세포를 인위적으로 배양을 해서 키운 다음에 그 연골세포를 직접 주입해 주니까 두 단계가 한 단계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연골을 직접 사용하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네. 치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단을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하철 타시다 보면 계단에서 옆으로 내려가시거나 뒤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맞아요. 다 이런 네.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시니까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시술 전에 보시면 연골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시술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관절경 시술을 다시 해보니까 연골이 완전히 회복돼서 좋아질 수 있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단 하나의 작은 단점이 있다면 시술을 연골을 채취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술이 2번 나눠져야 된다. 네. 이게 단점인데 그런 단점을 커버하기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연골이 잘 차오르셔서 이제는 계단을 뛰어다니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